세상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오던 르네상스. 그 절정기를 이끌었던 예술가 미켈란젤로. 화가, 조각가, 건축가, 시인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넘나들며 천재적 능력을 발휘한 노력형 인간. 르네상스를 이끈 미켈란젤로의 예술, 그 속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 뒤로 보이는 미켈란젤로의 특별전을 보러 강남에 있는 르 메르디앙 호텔에 왔는데요. 전시 관람 시간 전에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한테 전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장을 들어오면 마치 그 돌 조각을 하던 미켈란젤로의 조각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벽이 꾸며져 있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전시장 제일 초반에 있는 모세 조각의 앞입니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 특별전으로 꾸려져 있어서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나 그림들 같은 대표작을 미디어 아트로 보실 수 있는 전시예요.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시대는 16세기 르네상스였는데요. 르네상스는 중세시대의 야만적인 인간성이 말살됐던 그 시기를 지나서 다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좋았던 기억을 재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르네상스 작품들을 보시면 신화나 성경에 있는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작품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가 활동을 했던 지역이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곳이에요.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거의 발원지이자 제일 발전을 많이 시켰던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 시기를 살았던 인물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의 제일 유명했던 가문 중에 하나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조각가라고 불러달라, 나는 조각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되게 일찍 돌아가시고 유모의 손에서 크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모의 남편이 석수장이라고 하는 돌을 가공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옆에서 유년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어렸을 때 이 돌에서 뭔가 형태를 만들고 조각을 해내는 것이 자신에게는 되게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을 보면 그 안에서 영혼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했던 대리석의 모습들과 그리고 그 지역이 실제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당시의 조각가들이 조각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조각이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됐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공간에서부터는 미켈란젤로가 작품 활동을 할 때 했던 드로잉들, 습작들이 쭉 디지털 복원화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드로잉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상당히 드로잉을 엄청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체 드로잉이 굉장히 많아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인체를 많이 탐구했던 거는 실제로 그가 어렸을 때 10대 시절에 인체 해부학을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 그리고 신화 속의 인간을 표현을 할 때도 실제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몸 안에 뼈나 아니면 골격을 다 신경을 써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보시면 술에 취한 노아라고 해서 뒤에 가서 보실 천장화, 시스티나 에바당 천장화의 일부 드로잉인데, 손 보이시나요? 바로 옆에 그림에서 보셨던 손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손 하나를 그릴 때도 골격과 또 손의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면서 드로잉을 많이 연습을 한 결과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로잉 섹션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율리우스 2세 교황의 무덤을 작업했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전시장에서 봤던 모세 조각상이 바로 이 율리우스 2세 무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각을 보고 오셨다면 바로 이어지는 곳이 이쪽입니다. 여기 공간 안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메디치 가문에서 미켈란젤로에게 우리 가족을 위한 무덤을 디자인해달라고 했어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담아서 일종의 건축과 같이 다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3D 애니메이션이어서 실제로 조각을 굉장히 가까이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어요. 자신이 예술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가문의 묘지 작업을 한다는 게 그한테 어떤 의미였을지를 상상해 보셔도 영상을 보실 때 조금 빠져서 보실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나오시면 이제부터는
미켈란젤로의 회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처음 배운 게 10대 초반, 12살, 13살 이때였는데요. 이 그림이 자신을 가르쳐줬던 스승에게 인정을 받게 된 작품이라고 꼽히는 성 안토니오의 유혹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은 동명의 독일 판화가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다시 스케치를 하고 채색화로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 생선 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스승이 인정을 해주고 메디치 가문에 그때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 그림을 조금 보시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천재적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또 이 작품, 도니 톤도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톤도라고 하는 게 이 동그란 형태의 그림을 말하는데 도니라는 사람이 주문을 해서 만든 그림이어서 도니 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그림에서의 원근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뒤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색채도 많이 빠졌고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은 정말 색채도 화려하게 묘사도 굉장히 정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뒤 원근법을 이렇게 활용을 했다 하고 다빈치가 사용했던 삼각 구도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걸 이제 미켈란젤로도 자기의 그림에 적용을 해서 성가정, 성스러운 가정을 표현할 때 적용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실 거는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의 제일 유명한 부분,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그림은 성당의 천장에 그린 거예요. 폭이 14m, 그리고 길이가 40m 정도 된다고 해요. 프레스코화라고 해가지고 회반죽을 바르고 그게 다 마르기 전에 그 위에 소묘를 하고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미켈란젤로가 거의 혼자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너무 고돼가지고 작업하는 동안에 몸이 많이 망가지기도 했고, 근데 그 모든 걸 딛고 르네상스의 최고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그리게 된 거죠. 또 분위기가 달라진 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업 중에서 많이 보셨을 로마의 피에타입니다. 사실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 시리즈를 많이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로마의 피에타고 24살에 제작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본인의 서명을 했던 작업이라고 합니다. 저 성모 마리아의 어깨띠 같은 부분에 피렌체의 미켈란젤로가 만듦이라고 적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와서 세상을 둘러보는데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신이 자신의 서명을 해놓지 않았는데 감히 내가 내 작업에 이렇게 욕심을 냈구나 라고 해서 그 이후로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할 때는 실제로 서명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방식은 홀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피에타를 보러 가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로 찾아볼 수 있지만 홀로그램으로 볼 때는 또 느낌이 좀 다르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무빙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미디어 아트를 즐기는데 또 새로운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피에타까지 보고 오시면 좀 여러분에게 환기가 될 수 있는, 지금까지 보셨던 대표작들이 쭉 미디어 아트로 노래와 함께 앞에서 보셨던 전시를 조금 되새겨 보시고 잠시 한숨 쉬어가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펼쳐지는 공간이 이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간이 바로 이번 전시의 미디어 아트 중에 제일 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쭉 빈백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빈백에 일단 앉으셔야 돼요.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했을 때도 이런 자세로 했을 거 아니에요? 누워서. 근데 확실히 이렇게 또 위로 보는 느낌은 훨씬 더 웅장하고, 여러분이 실제 이 성당에 가시면 높이가 거의 한 20m쯤 되거든요. 그거를 밑에서 이렇게 보실 때도 고개를 이렇게 꺾고 봐야 되는데,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편하게 좀 빈백에 누워서 내가 진짜 그 예배당에서 천장화를 보는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좋은 거는 이게 미디어 아트다 보니까 훨씬 더 확대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실제로 가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기는 힘드니까. 이제 누워서 관람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좀 이런 거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이 그림이 바로 반사되어 있는 밑에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그럼 또 달라요, 느낌이. 바닥에서 보는 천장화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 전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펼쳐진 최후의 심판입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가 아니라 이거는 재단화, 벽화였어요. 미켈란젤로가 60이 넘은 나이에 5년 가까이 작업을 했던 말년의 약간 대작인 거죠. 근데 거의 다 나체예요. 그 391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 성당의 뒤, 재단화, 예배를 보는데 뒤쪽에 있는 그림으로는 너무 좀 불경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가렸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다시 미켈란젤로가 원래 작업을 했던 걸로 복원이 된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꾸려진 미켈란젤로 특별전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여행 가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실제 현장에서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조금 더 생생하고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전시니까요. 오셔서 또 미디어 아트만의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전시로 찾아올게요. 안녕!